전기 자동차는 기존 자동차와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부 공정만 달리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있던 자리에 모터를, 그리고 연료 탱크가 있던 자리에 배터리를 넣어 완성됩니다. 전기차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더 작게 만들고 고성능 모터를 개발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배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동 및 전기 제어 장치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배터리는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집약체이자 가장 비싸고 무거운 부품이기도 합니다. 무게로 보게 되면은 한 25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에 비해서 250kg이 더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부로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배터리에 각종 그 성능을 내기 위해서 안에 내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전기차를 우리가 언제 싸고 편리하게 탈 수 있을까요? 현재 국산 전기 자동차 가격은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창원시나 제주도에서처럼 정부에서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대가 일반 차보다 다소 부담스러운 편인데요. 이러한 가격에 대한 부담과 충전 인프라 부족,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국내에선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시간당 한 2대 정도씩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2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생산을 하는데 대단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층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만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층만 확보가 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캐파를 더 늘려서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세계 최초로 배터리 자동 교환형 전기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기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간 뒤로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광역시는 물론이고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 포항시를 찾았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선 하루 3번 2대의 전기버스가 복지회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소음, 무공해 전기버스라 그런지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오염 안 되고 정말 이거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전기차를 내가 타니까 너무 행복하고 복지회관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생각하면 좀 그렇지요. 야, 전기료가 우리나라에도 전기료가 이래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고 이런 생각을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이 전기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엔진이 없는 버스를 운전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사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엔진이 무호되면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차는 전기 이제 모터로 가기 때문에 저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그 운전이 차가 또 오토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럼 이 전기버스로 인한 운영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경유버스가 1억 2천만 원의 그 연간 10만 킬로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은 연료비가? 네, 그렇죠. 전기버스 그 전기 사용료는 2천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수 1억 정도의 연료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CNG 버스는 6,50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기버스가 연료비,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전기버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자동 로봇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이용해 배터리를 바꿉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1분 20초 이내에 버스 지붕에 있는 2개의 배터리를 모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정거장에 멈춰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주유소나 아니면 정류장에서 배터리가 교환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 버스의 승객들이나 일반 사람들과 배터리가 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위치는 사실은 천장이고요. 자동화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버스의 천장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버스 천장에서 배터리를 하나 뺀 뒤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머지 하나도 순서대로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배터리가 교체되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12초. 순식간에 배터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배터리 자동 교환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2억 원. 하지만 버스 한 대당 1년에 1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버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운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라 전기버스의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700kg 나가는 배터리 하나당 약 4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전기버스의 노선이나 대중화 여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배터리를 저장하는 용량, 동일한 무게와 사이즈에 대해서 용량은 그 연간 한 10%에서 15% 계속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 1.7배에서 2배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를테면 배터리 2개를 버스에다 했을 경우에 지금의 2배로 보면은 한 80km 정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뭐 시내버스의 웬만한 장거리 노선도 서울 같은 경우에 커버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버스에다가 하려면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전기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택시의 특성상 충전보다는 배터리 교환을 통해 운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승용차에 있어서도 배터리 충전과 배터리 교환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로 준중형급 전기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의 연구소입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자동차 스스로 충전할 수 있게 하고 급가속과 최고 출력을 제한해 배터리를 보다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치는 앞뒤에 중량 분배라든가 그다음에 볼륨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가솔린 엔진 차를 변경을 최소화해가지고 만드는 데 컨셉을 두었습니다.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곳이 시트 뒤쪽하고 트렁크 사이가 제일 적합한 곳으로 저희가 결정을 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위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회사마다 배터리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충전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연결 방식이 다르면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술의 표준화가 그 무엇보다 먼저 전기 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급속 충전기에 대한 이제 표준 부분인데요. 그 세 가지 급속 충전 방식이 하나의 본체에 들어갈 수 있는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돼라고는 아직은 얘기는 못 하고 있고요.
세 가지의 기술을 써보고 시장에서 판단한다. 일단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최고의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연결 방법도 다르게 개발되었습니다. 개별 회사마다 충전 인프라를 따로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충전 방식 표준화를 선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충전 인프라를 시장에 충분히 확보를 할 때 물론 그 충전 방식이 표준화돼야 됩니다. 이 현재까지 충전기를 개발하는 업체들 또는 그런 기업들에서 스스로 자기네 쪽 충전기의 충전 방식이 좀 더 낫다. 충전 커넥터의 그 스마트한 정도가 자기네가 더 낫다라고 아직은 서로 통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르게 표준화돼야 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진국에선 이미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전기 자동차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려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다음번 세대를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조건 최선의 답으로 표준화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이라면 과감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그 표준화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히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들 다 같이 많이 노력을 해야죠. 전기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는 전기 자동차는 무엇보다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음도 적지만 아직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아직 개발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 비용 면에서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은 환경부에서, 표준화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는 국토교통부, 재정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일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유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엔진에 의존하는 차량의 소비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기름값의 절반입니다. 환경보호와 교통개선 비용을 이유로 한다지만 유류세 수입은 매년 총 국세에서 10%를 넘는 큰 비중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까지 합치면 25조 원을 넘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적인 측면, 그리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도 감안을 해서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제 유류세가 가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이제 미국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가 높은 편이나 이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위해 감세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인 전기차 구입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면제를 사전 검토를 통해 몇 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세수 체계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행 체계로서도 유류세가 적게 거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그 전기에 대해서 붙는 그 연료에 대한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조금 유류세가 줄어드는 그런 걸 이제 상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세계가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가 주도해 나가는 미래 세상은 어떤 곳이 될까요? 세상이 좀 더 조용해지겠죠. 일단 전기 에너지만 사용하게 되면 일반 그 차량에서 나오는 노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로 변하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시민들 중에는 모두가 전기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전력에 과부하가 걸려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될 경우 그만큼 원유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전기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 일반 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소를 하나 없애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매연이라든가 스모그 문제들 많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후손들한테 좀 우리가 그 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후손들도 그 지구에 남아 있는 나머지 그 잔존 에너지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보다는 편리한 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소음, 무공해, 그리고 무엇보다 석유가 필요 없는 전기 자동차. 좋은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